독립적 시정부기관인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는 NYPD가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안전한 시위 통제를 위한 경찰관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를 전면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이용자 대다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당분간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독립적 시정부기관인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는 NYPD가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안전한 시위 통제를 위한 경찰관 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측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시 전역을 휩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도중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수백 건의 충돌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벌어진 시위에서 NYPD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민원 신고는 약 750건이 접수됐으며 조사위원회는 이 중 321건에 대해 조사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146건의 케이스에서 138명의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키첸트 시회 시경국장이 약 10%인 단 42건의 케이스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단 한 명의 경찰관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 측은 이번 보고서 발표 직후 이미 시위 안전점검 및 경찰관 훈련 등 조사위원회의 권장사항 중 자체적으로 시위 통제 관련 교육 및 정책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민원 신고 중 다수가 폭력적이고 위험한 시위에 맞서 경찰관들이 이를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99.37%의 NYPD 경찰관들은 뉴욕 시내 평화적 시위와 커뮤니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정확하게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를 전면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이용자 대다수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한항공이 벌써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서비스와 정책을 시행한다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미주 한인에게 불리한 가격과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불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냈으면서도 고객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별에서 거리별로 변경하면서 특히 미주 한인들의 선택폭이 한국 소비자들보다 더 좁혀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에 비해 마일리지 쌓기도 어렵고 사용처도 거의 없는 미주 한인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불만이 늘어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당분간 식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선물 시장에서 설탕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파운드당 21.86센트를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새 지난해 9월 17.19센트 대비 27% 넘게 올랐습니다.
2016년 24센트에 육박했던 설탕 선물 가격은 2018년까지 10센트 부근으로 흘러내렸다가 2020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지난주 가격은 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지의 식료품 가게에서는 이미 설탕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인도 제당협회는 지난주 악천후에 따른 작황 부진을 이유로 이번 시즌 설탕 출하량 전망을 약 600만 톤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인도 정부가 설탕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은 더위와 가뭄에 따른 흉작으로 설탕 수입을 늘렸고 미국은 사탕무 공급의 혼란으로 정제 설탕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행히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은 올해 양호한 기상 조건 덕에 풍작이 예상돼 브라질의 4월 수확기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엄진아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폐허로 변한 튀르키예 거리. 무너진 건물 잔해 틈에서 생존자의 흔적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확률도 줄어드는 상황. 구조대의 손길이 다급하고 절박합니다. 1%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렸지만 가족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خسرت أولادي حتى البيت اللي بارك فيه خسرت جوزي باركين نحن في المدرسة يعني ما ضل بحيلتنا شيء. 충격과 공포 속에서도 처참한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Oğlumla konuşuyorum. Oğlum dedim yeğenim. Evet canlı. Sıkıştım. Beni dinleyin. Ben nefes alıyorum diyor. Ben bundan daha fazla ne yapayım?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색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는 데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첫 지진 이후 튀르키예에 450번이 넘게 이어진 여진도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한 탓에 구조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직경으로 약 450km, 공식적으로 확인된 붕괴 건물만 6천여 채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매분, 매 시간이 지나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BBC는 앞으로 24시간이 사실상 골든타임으로 생존자를 발견할 마지막 기회라며 48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10개 주를 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3개월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UCLA 주차장에서 여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캠퍼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UCLA 주차장에서 벌어진 여학생 납치 미수 사건은 모두 2건입니다. 사건은 모두 지난 5일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후 4시 30분쯤 메디컬 센터가 가까운 1번 주차 빌딩에서 발생했는데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흑인 용의자는 한 여학생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했고 여학생이 거부하자 양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이 있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지만 여학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저녁 6시 45분쯤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에 자리한 7번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건 역시 혼자 있는 여학생이 목표가 됐습니다. 이 여학생도 용의자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갔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LA 경찰국은 흑인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날씬한 체형입니다. UCLA 경찰국은 교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생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페이스북 중고거래로 위장해 소비자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 나섰던 경관은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브루클린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거래 현장에 나섰던 경관이 머리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비번이었던 26세 뉴욕시경 소속 아디드 파야자는 페이스북 중고거래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사람과 연락한 후 처남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그는 브룩데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키샨트 스웰 뉴욕시경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그 어떤 곳에서도 불법 총기 소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번 중이던 뉴욕시경을 쏜 용의자 38세 랜디 존스를 어젯밤 체포했으며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모텔에 한 여성과 5명의 아이와 함께 숨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 존스가 이미 3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그의 추가 범죄 파악을 위해 그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이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존스가 뉴욕시를 중심으로 2인조 강도 행각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만 3건 이상의 절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존스는 피해 경관과 그의 처남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들이 총기가 없다고 답하자 파야즈 경관의 목을 팔로 조르며 머리를 움켜쥔 뒤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파야즈 경관이 용의자의 제압에서 벗어나자 용의자는 파야즈의 머리에 총을 쐈고 동행했던 경관의 처남이 방어 사격에 나서면서 6발의 총탄을 발사하자 용의자는 2011년산 BMW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키샨트 스웰 국장은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총기 폭력의 피해자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